할게요. 저번에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뭐에 문제 이제 공부한다 보면은 뭐에 치중해 있냐면요. 임용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게 고등학교 때 이제 문답 하나 찾는 거, 객관식 찾는 걸 많이 했죠.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치중한 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나중에 할 거는 뭐냐면 이제 이거를 활용하는 응용을 해요. 못 풀 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뭐를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응용 때 같은 경우는 보고 머릿속에서 오프닝 작업이 되고 했을 때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줘야 돼요. 그때 가서 반복을 하는 거고. 아셨나요? 근데 왜 그러면 임용이 왜 기존에 있는 닥치고 문제를 많이 풀면 안 되냐면 임용 스타일은 한 문제에서 최소 2개에서 3개의 문답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에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떤 거는 일반적으로 객관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 지문에 여러 개가 문제 있으면 문제를 분할시켜 버리잖아. 근데 임용은 한 문제에 문답이 최소 2개에서 3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빨리빨리 찾아줘야 돼. 아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물음이 3개 있다고 그러면 하나는 뭐 풀이 과정할 게 있고 하나는 구하시오 풀이 과정 게 있는데 이거 구하시오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에 치중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느 카테고리가 그려져요. 알겠죠? 네. 카테고리가 그려지고 이 틀 안에서 물어보는구나 출제자가 계속. 그러면은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이걸 물어봤으니까 요렇게 하면 되겠다가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그거를 그려줘야 돼 머릿속에서. 그래야지 시간이 남고 바로 들어가는데 문제만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어떻게 구하더라? 한번 구해볼까? A로 풀었다, B로 풀었다, C로 풀었다 이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간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운빨 좋으면 빨리 풀고 나쁘면 늦게 풀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각계격파로 하면 안 돼요. 임용 스타일의 문제 같은 경우는. 아셨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풀이에 치중을 하는 게 아니야. 기본.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본을 배웠잖아. 뭘 배웠어요? 우리가 좌표계를 배웠잖아. 그쵸? 이게 기준점이 좌표계에서 주어지면은 벡터가 형성이 되잖아. 그렇죠? 왜냐면 F는 MA 자체가 벡터니까 1, 2차원 배웠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등각도 직선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F는 MA 만약 2차원으로 치면은 2차원의 기본이 뭐예요? 벡터 분할이잖아. 그렇죠? AX, AY 이거를 벡터를 분할을 해. 그렇죠? 네, 그래 나눠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막 상대속도도 해줬죠. 네, 이것도.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변이는 항상 벡터를 기술할 때 기준점이 필요하다 했잖아. 근데 기준점이 항상 빵이 아니란 말이야. 아셨나요? 네, 그거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 때 처음에 안 될 수 있어. 당연히 안 되지. 왜냐면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비익숙한 걸 할 때 처음 한다고 잘 돼요? 안 된단 말이야. 네? 기본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숙련도가 돼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냐면 공부를 내가 하고 있다를 뭘로 파악을 해버리냐면 문제를 많이 풀고 있다. 문제를 잘 풀고 있다로 파악을 해요. 문제는 언제 풀냐면 기본기 세팅이 돼 있을 때 후반기 때 충분히 잘 풀어주면 된단 말이야. 내일 모레 시험 볼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한 문제 풀 때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뭐를 하냐면 내가 문제를 풀 때 보여드릴게. 뭐냐면 문제를 분석 작업을 해야 돼. 이거를 해석 작업이란 말이야. 네? 뭐 지문 이렇게 우리 이거 있잖아. 영어 지문에 이렇게 해석하듯이 그런 것처럼 작업을 하는 거야. 아셨나요? 네. 그래서
이걸 물어봤으니까 왜 이때는 무슨 개념이 쓰이고 포물선이 이렇게 나왔어. 이게 나왔어. 수직이래. 그러면 이거 했으니까 기울기 공식이 쓰이겠구나. 포물선 나왔으니까 이거 벡터 분할을 하면 되겠구나. 응? 그리고 내가 좀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이거는 테크닉이 좀 필요하고 내가 미적분이 좀 약하니까 이거를 좀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분할해요. 지금 하고 싶은 게 여러분이 뭔지는 알아. 문제를 막 빨리 풀고 싶잖아. 막 잘 풀고 싶잖아.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왜 지금 하냐고. 지금 기본기를 익힐 때 기본기도 안 된 상태에서 마라톤 나가면 쓰러져 버린다고. 맞잖아요. 기초 체력을 길러줘야 될 거 아니야. 기초 체력을.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를 푸는 게 한 문제 풀 때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이고요. 오래 걸려야 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는 그러면 이게 훈련이 되잖아? 머릿속에서 분석이 쭈쭈쭈 돼요. 아셨나요?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푼다는 걸 느낀다고. 이제 보이기 시작해, 문제가. 그리고 출제자가 이걸 물어볼 거를 어느 정도 확신하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하나를 이렇게 분석 작업을 다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많이 풀어? 그럼 죽어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난이도 같은 경우는 문제는 상, 중, 하가 있으면 이거 도저히 나는 이거를 모르겠어. 그러면 잠시 접어줘도 돼요. 나중에 내가 역학 일반 물리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상적인 문제를 다시 보면은 또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막 왜 이거 안 풀리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셨나요? 잠시 접어줘도 돼. 예? 지금 문제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뭐에 치중하는 거냐면 분석 작업,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기에 치중하는 거야. 문제는 나중에 풀린다니까. 지금 선후 관계를 바꾸면 큰일 나요. 아셨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오래 걸리고 정답률이 떨어지고 실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객관식형처럼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객관식 하나만 물어본단 말이야. 그리고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 그런 문제는 오프닝 할 게 없지. 왜? 이미 하나만 딱 물어봤는데. 그리고 답이 있잖아. 그거는 그냥 계산 훈련만 시켜주면 돼. 아셨나요? 네. 그런데 이런 스타일에서는 계산 훈련을 시키면 안 돼요. 네? 분석하는 해석 능력을 키워줘야 돼. 문답이 2-3개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아셨죠? 네. 그러니까 꼭 잘 하죠. 지금 느려도 돼요. 한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이야. 앞에 찾아보고 해보고 공식도 외웠다가 공식도 안 보고 써봤다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도 돼. 지금은. 아셨나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시듯이 처음에 딱 잡고 쭈루루루 왜 안 풀리지? 와, 스트레스 받는데? 내 길이 아닌가? 이게 아니라고. 아셨죠? 지금은 문제를 내가 보여드릴게. 한번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해석 능력만 갖추면 나중에는 문제를 읽었을 때 풀이의 반이 딱 생각이 나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주면 돼. 그거를 오프닝이라고 그래. 아셨나요? 네.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작년에 대부분 평균이 엄청나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야. 왜? 알고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수 한두 개 차이. 실수를 안 한 사람들 없어요, 별로. 네? 그러니까 수강생이 높잖아, 평균이.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처음에도 다 똑같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후반기 때 문제만 잘 풀리면 되고 지금은 기본기를 쌓아가야 된다. 그래서 파트별로 이거는 포물선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 뭐가 중요한구나. 그 다음 운동법칙은 이게 중요한구나. 이런 거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나중에 꺼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런 반복이 많이 필요하냐면 지금은 얼마 안 된 것 같죠. 할 게 없잖아. 저기 전자기 때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쌓여 있어요. 문제 말고 할 게. 내용이. 그럼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이걸 집어넣고 적재수 때 꺼내줘야 돼. 그리고 제일 거지 같은 건 뭐냐면 어느 파트 융합해서 돼. 그런 게 조금 킬러에 가깝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 정립하는 것만 하는 거니까 느려도 괜찮아요. 아셨죠? 네, 너무 막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기본기에 집중하세요. 자, 볼게요. 문제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기출 같은 경우는, 기출도 실어놨는데, 이번에는 좀 풀어드리고, 다음 같은 경우는 기출은 나중에 기출 동영 강의에서도 하고요. 하니까, 기출 같은 문제는 웬만하면 좀 스킵할게요. 네. 진짜 중요하다 싶으면 좀 풀어드리고, 네. 언급은 좀 해드릴게요. 기출은. 있죠? 자, 봅시다. 자, 이 문제가, 문답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수능형으로 나오면 이 문제랑 임용사일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요. 수능형으로 나오면. 네. 그런데 두 가지로 나왔으면, 그리고 항상 명심하세요. 올해 해마다 출제 지침이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교수가 출제 지침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출제를 했으니까. 그런데 까탈스러운 교수가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수치 문제에서 단위 안 쓰면 무조건 0점 처리해버리면 그 해는 그냥 작살나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세요. 이게 잘 안 늘거든요. 나중에. 명심 계속해야 돼. 이게 계속 머릿속에 각인시켜줘야 되는데, 자, 단위가 나왔으면은 인간은 시각에 되게 되게 엄청 시각에 되게 발달돼 있단 말이야. 자극적으로 시각에. 그쵸? 네. 시각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쓰세요. 뭐냐면 단위가 나오면 단위 쓰기라고 써놓으세요. 아셨나요? 왜냐면 이 문제를, 자, 가스도 크기를 구하라 했어. 가스도 크기 틀려버려요. 실전에서. 실제 시험에서 틀려버린다고. 이렇게 쓰면. 아셨나요? 단위 문제가 나오면 단위를 안 쓰면 틀린다고. 네, 이 기본이에요. 기본 아셨죠? 단위는 무조건 써줘야 돼. 단위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등장을 한단 말이야. 심지어 4점짜리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단위 안 쓰면 그냥 올킬 당해버릴 수 있어요. 나는 맞았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10점씩 덜 나와버리면은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단위 수치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문자적인 것도 그렇고 아셨죠? 단위 꼭 쓰세요. 네. 단위 쓰기 적어 넣으시고요. 자, 볼게요. 자, 블라블라인데 빗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빗면인데 포물선 아니죠? 1차원 운동이란 말이야. 빗면인데. 그러면, 자, 등가스도 직선 운동이라고 했어. 충돌했어, 충돌. 그렇죠? 그런데 물체가 두 마리가 존재를 해. 맞죠? A 두 마리가 존재를 하잖아. 그러면, 이런 스타일 문제는 각각 입장에서 기술을 하는 게 나아요. A는 기준점을 여기로 잡아요. 그리고 운동 방향을 좌표계의 플러스로 잡아. 좌표계는 두 개여도 상관없어요. 아셨나요? 각각. 그러면 나는 이 방향을 플러스 좌표계로 잡을게. 그리고 얘 입장에서는 이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이게 SA, SB. 변이죠? 그러면 여기서 만나잖아. 충돌하면 만나야 되잖아. 맞나요? 그러면 여기가 만날 때 SA, 만날 때 SB죠. 이동거리 아니에요. 충돌이에요. 변이에요. 변이. 위치. 백을 하든.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A가 여기서 이걸 알려줬잖아. 자, 보세요. 또. 이거는 상황을 알려준 거야. A, B의 운동 방향은 반대이고 속력은 B가 이거죠.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소리는 정면 충돌했다는 소리야. 운동 방향이 반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A가 최고점 찍고 돌아가 버려요. 다시. 그렇죠? 네. 그러면 A가 내려가는 상황에 대해서 B가 쫓아가고 충돌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케이스도 등장을 할 수 있어요. 내 말 이해가시죠? 네. 네. 아셨나요? 네. 그런데 얘가 충돌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 충돌했잖아. 맞죠? 네. 멈추기 전에 충돌하니까 무조건 중간에서 만날 수밖에 없죠. 이해가시나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렇게 좌표계
여기를 잡고 좌표계. 그러면 얘가 플러스 방향이니까 SA 더하기 SB는 얼마예요? 8이죠. 8? 네. 그래서 각각 이제 두 마리가 존재를 했잖아. 예? 그러면은 등각도 직선도 두 개를 쓰면 돼. 자,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SA VA도 써도 돼요. 나중에 VA 쓸 거예요. SA는 어떻게 되냐면 초기 속도를 VA를 V0A로 할게요. V0AT 마이너스 가속도 A로 할게요. 빗면에서 가속도는 똑같죠? 크기는 A 얘는 감소 얘는 가속. 빗면에서 가속도는 똑같은 거 아시죠? 만약 세타라고 하면은 G 사인 세타니까 이 방에. 그렇죠? 가속도 똑같아. 그리고 SB는 V0BT 플러스 2분의 1의 AT의 제곱이에요. 이거는 A의 초기 속도. 이거 플러스고 플러스예요. 왠지 아시죠? 왜? S는 윗방향을 플러스로 해놨고 B는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해놨어. 변이를. 아셨나요? 네, 변이를. 만약에 기준점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싶다면은 얘를 여기로 그냥 원점으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8에서 빼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준점을 이렇게 따로따로 잡아도 돼요. 이런 거. 네. 이런 걸 처음에 할 때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헷갈려요. 근데 이거는 기준점을 각각 따로따로 잡아주는 게 나아요. 아셨나요? 좀 이해 가시나요? 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자, 이거 변이에요, 변이. 그러면 이걸 더하면 어떻게 돼요? 1차원이니까 플러스 방향 사이값이니까 SA 더하기 SB는 8이잖아. 8. 그렇죠? 이걸 더해요. 사라지죠? 그럼 V0A 더하기 V0B T. 이거 초기 속도 얼마예요? 얘는 방향이 위쪽 방향이죠? 아래쪽 방향이죠? 얘는 B는 아래쪽 방향이니까 둘 다 플러스로 맞춰준 거예요. 얘 위로 올라가잖아. 초기 속도가. 근데 내가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4m. 얘는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했잖아. 아랫방향 하니까 얘가 아랫방향 플러스 4m라고. 각각의 좌표계. 아셨죠?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좌표계 세팅이 물리의 가장 기본이에요. 아셨죠? 예. 기준점을 정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내 입장에서 오른쪽은 여기잖아. 여러분 입장에서 오른쪽은 여기란 말이야. 각각의 오른쪽 해줘도 돼요. 그러면 물리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물리에서. 네.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어디서 실수를 하냐면 나중에 복잡해질 때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잡혀. 왜? 근본적으로 세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삐그덕거린단 말이야. 네. 문제는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문제를 통으로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짜증나지. 모르는데 통으로 외우는 거랑 내가 아는 거를 흐름을 타고 외우는 거랑 완전 다르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잘 안 돼요. 왜? 익숙치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배웠거든. 네. 그래서 따라오셨나요? 이게 얼마? 이게 4죠? 4죠? 8이죠. 그러면 충돌 시간은 언제 충돌해요? 1초에 충돌해요. 맞죠? 1초에. 걸린 시간 구했고 그 다음에 충돌하는 순간에 A의 속력을 구하라 했죠. 속력. 자, 그러면 일단 VA 속도로 써볼게요. 어차피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니까 1차원에서. 이게 돼요. 따라오셨어요? 맞죠? 등가속도 1차원 공식. 왜 A가 가속도는 같은지 아시죠? 같은 빗면이니까. 내리막길 가속도. 네. 하나는 감속, 하나는 가속. 이게 되죠? 그러면 넣어보면 초기 속도가 4죠? 가속도는 얼마예요? 모르고 시간 1초. 그러니까 이게 A예요. 따라오셨어요? 네. 그리고 VB
V0B 더하기 AT. 얘는 4 플러스 A가 돼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항상 기억하세요. A와 B의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말은 있죠.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말은 이 출제자 이거는 뭘 알려줬냐면 여기서는 야 너희 좌표계 부호 설정할 수 있어? 이거 물어본 거야. 이해가세요? 운동 방향이라는 거는 좌표계에 따라 바뀐단 말이야. 이해가시죠? 그럼 잘 보세요. 얘랑 서로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A 좌표계에서 VA 속력은 플러스가 나와야 돼. VA의 속력은 윗방향이 플러스죠. VB의 좌표계 속력은 아랫방향이 플러스죠.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야. 이해가시나요? 내가 지금 좌표계를 하나로 안 잡았어. 그냥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도 하나로 잡아도 돼요. 그럼 풀려. 여기만 떨어진 게 이게 반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오셨어요? 근데 각각 해줘가지고 원점 했죠. 잘 보세요. A랑 B가 속력이 반대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A가 이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놨어. 그러니까 충돌 직전에는 A가 이 방향, B가 이 방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야. 따라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안 하고 가면요. 무조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이게 플러스예요. 따라오셨죠? 만약에 좌표계를 A로 그냥 하나로 잡으면 얘가 음수가 나오게 돼 있지. 그렇죠? B는 내려가니까. 얘는 좌표계를 각각 따로따로 잡아놨잖아. 아셨죠? 그런데 각각 이런 스타일 문제 있죠. 두 마리가 각각 떨어져 있을 때는 각각의 기준점으로 해주는 게 나아요. 각각을 세팅해 주는 게 그게 좀 더 편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처음에 이게 연습이 여러분이 처음에 이게 이런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어. 근데 좀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세팅돼요. 그러니까 잘 연습만 좀 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게 좌표 세팅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0인지 아시겠죠? 이건 당연히 0이죠. 내리면 내려가니까. 네, 내려간 걸 플러스로 했으니까 0이에요. 네, 이걸 안 하면 뭐를 해버리냐면요. 어디에다 세배를 할지 몰라요. 그쵸? 어디에 마이너스 세배를 할지 플러스로 세배를 할지 이걸 모른다고. 네,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런 훈련을 좀 하시라고요. 분석해가지고 왜 저 물어봤지? 저런 거를 이렇게. 그래서 항상 벡터로 생각하시고 벡터 좌표계 아셨나요? 자 그러면은 얘는 자 뭐가 세배라 그랬냐면 B가 A의 세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4 플러스 A는 4 마이너스 A의 세배니까 12 마이너스 3A가 되죠. 그래서 4A는 8이 나와요. 따라서 A는 2m/s 의 제곱. 가속도의 단위죠. 여기서 적어주시면 돼요. 따라오셨나요? 네. 그리고 충돌할 때 V의 속력이라고 했죠. 그러면 속도의 크기 쓰면 돼. 네. 속도의 크기.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기다 2 넣으면 되죠. 그래서 따라서 충돌 직전에 V의 속도는 A는 2m/s가 답이에요. 아셨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게 하나만 문답이 있으면 통밥으로 빨리 풀리거든요. 근데 두세 개가 막 껴있잖아. 그러면 갑자기 오락지졸이 돼버려요. 이게 또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빨리빨리 정확하게 해결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런 훈련만 조금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디서 실수를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뭘 물어보는 것 같다. 이걸 좀 분석을 해놓으라고. 네.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진짜 보이기 시작해요.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아셨나요? 닭공으로 문제만 풀지 마시고. 그러면 그냥 제자리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세요. 네. 그럼 잘 보세요. 그럼 기출 하나 보여드릴게. 자, 볼게요.
자, V0 블라블라 이렇게 있죠. 등속도로 운동하였죠. 액션 등속도로 운동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잖아. 예? 여기. 근데 여기 이탈하든 안 이탈하든 X축은 등속도 운동이야. 그렇죠? Y축은 이탈을 해야지 등가속도 운동이죠. 맞나요? 예. 그리고 언제 충돌해요? 당연히 X축만 보면은 떨어진 거리가 6L이고 얘가 2V죠? 예, VV 상대속도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간에서 충돌하겠죠. 맞나요? 네. 떨어진 거리 X축 6L이잖아. 얘 V0 오니까. 네. 맞죠? 2V0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중간에서 충돌하니까 A가 이동한 수평거리 중간. 맞나요? 네, 중간. 그래서 SA는 3L 수평거리. 네. 이게 X축이야. 맞죠? X축으로 6L만큼 떨어져 있는데 얘가 V0고요. 얘가 V0야. 아, 이거 X축으로 왔구나. 끝났어. 뭐 하면 돼? 이제 Y축 하면 돼. 왜? 2차원 문제잖아. 2차원 포물선 비슷한 거 문제잖아. 어차피 근데 포물선도 내가 뭐라 했어요? 벡터 분할하면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으로 바뀐단 말이야.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은 핵심이 뭐냐면요. 벡터 분할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벡터 분할은 X축, Y축 분할하는 거잖아. 잘 보세요. A가 B기 출발해서 충돌할 때까지 A가 블라블라 수평을 구하라. 이거를 하나로 치면요. X축 성분 물어본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뭐 물어볼까? 당연히 Y축 물어보겠지. 근데 잘 보세요. 출발한 후 B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풀이관역하게 구하고 그 다음에 수평면에서 속력 이거를 구하라 했죠. 이거는 Y축 상황이에요. 알았어요? 이걸 Y축으로 풀면 된다고. 풀어드릴게요. 자, 두 번째. 델타 T라는 거는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어차피 X축이든 Y축이든 똑같죠. 맞죠? 어차피 충돌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3L에서 만난 지점에 3L만큼 이동한다 했으니까 델타 T는 V0분의 3L이 되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문자를 LG로 구하라 그랬어. 얘를 구해야 돼. 맞나요? 얘를 구해야 돼. Y축을 써가지고. 잘 보세요. 우리 쓸 텐데 Y축은 이제 볼게요. Y축. 얘가 이런 식으로 만날 텐데 Y축 이렇게 충돌해서 만나면 Y축이 어떻게 돼? 같은 지점에서 만나야 되잖아. Y지점에서는. 그런데 기준점이 틀려요. 잘 보세요. A는 벽에서 이탈해가지고 여기다 그릴게요. 그냥 A는 YA가 되고요. B는 요만큼 높아요. 얼마만큼 높냐면 L만큼 높은 데서 떨어져요. YB. 그렇죠? 요렇게 떨어져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 같은 지점에서 충돌하겠죠. Y축만 보면. 예, 맞죠? 네. 그냥 포물선을 안 그렸어. Y축만 그렸어. 따라오셨어요? 근데 얘가 기준점이 다르죠. 그쵸? 그럼 똑같아요. 기준점 물어봤어요. 얘도 기준점이 달라요. 기준점 보정을 해줘야 돼. 언더스탠드? 네. 빼든 뭐 하든. 자, 그럼 YA는 자유낙하인데, 근데 YA는 A가 충돌할 까지 V분의 3L인데 수평 방향으로 V분의 2L을 가요. 그쵸? 수평 방향으로 V분의 2L을 가고 떨어진 시간은 V분의 L만큼 떨어져요. A는. 맞나요? 그리고 B는 낙하 시간이 V분의 2L이고. 그러니까 A랑 B의 낙하 시간이 틀려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다 적어 놓으시고. 자, 얘의 낙하 시간을 TA라 하고요. 얘의 낙하 시간을 TB라 하면은 TA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V0분의 L. TB라는 거는 V0분의 2L이 돼요.
낙하 시간이 틀리단 말이야.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YA라는 거는 자유낙하 초기 속도가 빵이니까 Y축에서는 그래서 2분의 1의 GTA의 제곱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얘는 2분의 1에다가 G에다가 V0분의 L의 제곱 그리고 YB라는 거는 얘는 2분의 1의 GTB의 제곱 2분의 1의 G에다가 V0분의 2L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기준점 세팅을 해주면 돼요. 기준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얘는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그렇죠? 같은 방향이죠. 그러면 YA에다가 L을 더해주면 YB가 나와요. 그렇죠? 네. 따라오셨나요? 얘가 애초에 이만큼 뒤에가 있으니까 네. 같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또는 YB에서 YA를 빼면은 L 나오죠. 네. 그래서 L이라는 거는 YB 마이너스 YA 이렇게 돼요.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G에다가 V0의 제곱에 4L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2G에다가 V0의 제곱분의 L의 제곱 네. 2V0의 제곱분의 얘는 3GL의 제곱이 되죠. 네. 이게 L이요. L이라 했으니까 L 날려버리고요. 따라서 L을 하나 날릴게요. 1이죠. 그럼 V0 올리면 V0의 제곱이라는 거는 2분의 3GL이 돼요. 맞나요? 네. 그러면 V0라는 거는 루트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네. 그 V0 구하라 그랬죠? 구했죠? 그러면 델타 T 구하면 되죠? 델타 T. 따라서 델타 T라는 거는 얘는 V0분의 3L이 되지. 네. 그리고 얘는 2분의 3GL분의 3L이 되죠. 네. 만약에 실전 시험에서 나는 계산 실수에 좀 자신이 없다 하면 여기서 스탑하세요. 이쁘게 고쳐하고 틀리지 말고. 맞았나요? 이거 은근히 다 구해놓고 이쁘게 고친다고 틀리신 분들이 있어요. 은근히. 네, 이거 안 틀렸다 하거든요. 아니 해도 너무할 정도만 아니면 안 틀렸다 하거든요. 이거는 네, 이해 가세요? 네, 이거 전개를 하면은 루트 이거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와가지고 예, G분의 L 나와요. G분의 6L. 그 단위 맞춰주면 되지. 단위는 왜냐면 등각수 공식 2분의 1의 GT의 제곱이잖아. 그쵸? 대충 이거 없애고 이게 단위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T의 단위라는 거는 루트 G분의 얘는 H. 그게 길이 단위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죠. G분의 길이. 이거를 단위호 확인 작업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단위 확인 작업. 얘는 문자죠. 얘는 수치 쓰면 안 돼요. 예, 문자니까. 문자 자체에 수치가 있기 때문에 수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으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나중에 그러면 문제를 자기 자가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구나. 안 그러면 그냥 개별적인 문제만 보면은 그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지 계속 그냥 이 길로 갔다가 실패하면 딴 길로 오고 이 길로 갔다가 실패하면 딴 길로 대부분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이게 정체가 되는 거야. 실력이. 문제는 많이 푸는데 실력이 정체돼. 이거 졸라 짜증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해놓으세요. 그럼 오래 걸려 이게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일 빨리 가는 길이에요. 아셨나요? 이렇게 해주세요. 대부분 이렇게 공부 안 하잖아. 그래서 벡터 분할 기준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자가 뭘 묻는지 이렇게 해놓고 써놓고 네. 아셨죠? 이거를 좀 해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후반기 정도 되면은 이게 머릿속에서 타타타 떠올라요. 실전에 가서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원테이크로 풀 수 있는 거지. 아셨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막 어려울 것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좀 내 문제가 아닌데 그건 좀 나중에 풀어 해줘도 돼요. 네, 지금 뭐 꼭 굳이 다 할 필요 없어요. 지금 기본기 세팅이기 때문에 상위권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접어둬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어차피 나중에 풀게 돼 있으니까 지울게요. 자, 봅시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포물선. 자, 볼게요. 여기서 던지잖아요? 이게 접선으로 던지겠죠? 접선 방향이니까. 접선으로 던진다 그랬으니까. 공면이 있어. 예, 공면. 공면이 있으면은, 얘는 잘 보세요.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수평면으로부터 던질 방향 최대 높이잖아. 이것도 기준점이야. 어디에? 기준점. 일단, 이거 받고, R 사인 세타 받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날아간다 할게요. 예. 그리고 최고점 높이를 됐죠. 뭐 중앙에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대칭 형태가 나와요. 이따 나중에 중앙인 걸 보여드릴게요. 왜 중앙에서 최고점 찍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보면은 여기서 H라 할게요. 이게 포물선이죠. 그러면 초기각이 세타가 아니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억각으로 이게 세타니까 이게 90마일 세타예요. 수평면으로 각으로부터. 맞죠? 네. 따라오셨나요? 수평면가. 그러니까 얘는 기준점 포물선 문제란 말이야. 네. 연직 방향 최대 높이라 했으니까 포물선 공식 쓰면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포물선 공식. 자, 볼게요. H는 기준점 조심하고 수평면으로 했으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수평면으로부터라는 말은 기준점을 세팅해 주는 거라고. 기준점. 이거를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귀차니즘이 엄청나게 많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안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랑 이게 적는 거랑 차원이 틀리거든요. 적어 두세요. 지금은 문제 늦게 풀어도 된다니까. 한 문제 20-30분 걸려도 돼. 1시간 걸려도 된다고. 응? 시험 때만 빨리 풀면 되잖아. 시험 때 한 30분씩 걸리면 큰일 나고. 그렇죠? 그건 지금은 훈련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풀 필요 없어요. 아셨죠? 그렇다고 너무 뭐 편안하게 여유롭게 풀지 마시고 막 과자 먹으면서 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빡시게 하시면 돼요. 네. 수평면의 기준점. 알겠죠? 이게 기준점이 여기가 아니구나. Y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받고 하면 되죠? 그래서 R 사인 세타 기준점 받고 그리고 얘로부터 얘 물체 초기 위치로부터 H. 근데 H는 공식을 우리가 알잖아. 예. 이거 공식 까먹었으면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얘는 Y축 물어봤잖아. 나중에 뭐 물어보겠어? 나중에 X축 물어본다고. X축 물어본다고. 보세요. 최대가 높이 이거는 테크닉이고 그 다음에 최대 높이 도달할 때까지 우표의 소평거리가 X축 물어봤잖아. 이거 Y축 물어보고. 이해하시나요? 네. 자, 얘는 공식 쓸게요. R 사인 세타 플러스 자, 이 지분에 얘는 V 초기 속도가 V0가 아니니까 V에다가 얘는 사인에 90 마이너스 세타 얘 제곱 맞죠? 코사인으로 바뀌죠? 따라서 R 사인 세타 플러스 이 지분의 V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뭐 여러 가지로 풀어도 되는데 미분하셔도 되고요. 자, H가 세타의 함수니까 H를 세타로 미분할게요. D 세타분의 DH. 그렇죠? 이게 최대일 때 세타의 함수니까 그 세타를 타는 거죠. 네. 그러면 얘는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이게 왜냐면 왜 마이너스 붙였냐면 이게 코사인이 그 소미분하면 코사인이 음수가 나오죠. 미분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놓고요. 그리고 이 지분의 얘는 V의 제곱에다가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빼주고 이게 0 나와요. 극값일 때. 그쵸? 그런데 여기서 코사인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90도로 던지면 말이 안 되거든. 그쵸? 세타가 90도가 될 수가 없거든. 따라오셨나요? 그쵸? 세타가 90도 꼭대기 지점이잖아. 말이 안 되죠? 모순 나와요? 네. 세타 할 수가 없어. 따라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세타 털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2 날라가고요. 코사인 세타 날라가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얘는 G 여기서 GR은 V의 제곱 사인 세타가 돼요. 따라오셨어요? GR V의 제곱 사인 세타 2 날라가고 1번씩을 할게요. 여기 세타 구했죠. 세타. 자, 그래서 사인 세타는 얘는 V의 제곱분의 GR이죠. 상각함수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게 있어. 상각함수는 무조건 1이 안 넘어요. 이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건을 만들어드렸어요. 저기 보이시죠? V는 루트 GR보다 크다. V의 제곱은 GR보다 크다가 안 들어가면은 이게 포물선이 안 나와. 이거 나중에 나중에 그 수직항역 배우고 알려드릴 텐데 원운동 좀 배우면 이거 알게 돼. 왜 그러냐면 이탈을 하려면 수직항역 음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탈을 하려면 이 조건이 V의 제곱이 GR보다 크다가 수직항역의 음수 조건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문제 말 때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먼저. 지금 몰라도 돼. 지금은 주어졌잖아. 지금은 주어졌으니까 나중에 저기 갔다 오면 나중에 다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지금 몰라도 돼요. 이제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근데 조건 줬어. 맞았나요? 이 조건을 만족을 안 하면 이 세타가 없어요. 1보다 큰 건 없잖아. 만족을 해야 된다고. 삼각함수가 나오면 항상 명심하세요. 삼각함수 탄젠트 말고요. 사인 코사인은 뭐냐면 사인 코사인은 1보다 작아야 돼요. 아시죠? 네. 90도가 안 되니까 이 콜은 뺐어요. 90도가 안 된다 그랬잖아. 90도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쏘는 거니까. 꼭대기에서 아래로 던지는 거니까. 네. 포물선 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사이에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조건 만족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세타 제로를 구하라 그랬죠? 이거 최대? 그러면 세타 제로니까 이게 세타 제로죠? 세타 제로는 사인의 역함수. 이거 적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세타 제로 적어야 될 수 있어요. 역함수로. 네. 역함수는 아시죠? 네. 이게 답이에요. 네.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 물어봤으니까. 역함수 적어줘야 될 게 확실하게. 출제자에 따라. 아니 쌤 이것도 맞다 합니까? 내가 채점하는 게 아니잖아. 아셨죠? 네. 해마다 교수가 채점 틀을 낸단 말이야. 그럼 그대로 따라줘야 돼요. 네. 나는 맞다 해주겠지. 내가 채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세타 제로 물어봤으면 세타 제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때의 높이 구하라 했으니까 자 보세요. 최대값 만족할 때 이걸 만족하죠. 높이는 여기다 넣으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자 볼게요. 자, h의 최대값 맥스라 할게요. 맥스 최대 높이 맥스는 v의 제곱분의 얘는 g r의 제곱이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기 사인 세타 제로죠? 사인 세타 제로 이거 들어가죠? r 곱하기 사인 세타 제로 요거 여기다 넣은 거. 그 다음에 더하기 2지분의 v의 제곱에다가 여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얘는 1-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사인은 요거 있죠? v의 4제곱분의 g의 제곱 r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v의 제곱분의 gr의 제곱 플러스
2G분의 V의 제곱 마이너스, 그쵸? V의 제곱, 이거 날라가고요. 예. 그리고 2V의 제곱분의 G 하나 날라가고, GR의 제곱. 이거 있죠? 네. 반띵. 따라서 2V의 제곱분의 GR의 제곱. 플러스 2G분의 V의 제곱. 이게 최대값입니다. H의 최대 높이. 네, 아시죠? 네. Y축 했죠? 네, X축 남았어요, X축. Y축 했잖아. 네. X축은, 해보세요. S는 최대 높이가 뭐가 나올 때 대칭이냐면, R 코사인 세타가 나오면 센터 지점이죠. 맞나요? 여기서 포물선이 이렇게 된다고 치면 대칭꼴로 이렇게 치면 여기가 최대 지점이죠. 여기가 최대 지점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최대 지점까지 이동한 수평방의 거리는 R 코사인 세타. 맞나요? 그게 나와야 되잖아. 네, 그거 나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잘 보세요. 뭔가 그림이 대칭이야.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중간으로 찍으세요. 어쩔 수 없어. 아셨죠? 참 좋은 거 알려주죠? 아 근데 저번에 저희 서울에 합격한 한 명이 그거 찍은 것도 있어요. 그 양자역학 풀 시간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 버렸어. 하나 버린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왜냐면 그 다 푼 사람들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 깔끔하게 버렸는데 오프닝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아 이거 왠지 2분의 1일 것 같은데 2분의 1 찍어 맞았어요. 네. 맞으면 답이에요. 네. 자 볼게요. 자 V0 코사인 90도니 코사인 90만 세타니까 사인이죠. 네. 사인 세타 X축 S축. 네. 그리고 TH 최대점. 맞죠? 수평만까지 수평거리니까 최대점까지 수평거리니까. 자, TH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G분의 V 코사인 세타. 왠지 아시죠? 사인 90만 세타니까. 네, 사인 90만 세타니까. 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90만 세타니까. 네, 사인 90만 세타니까 코사인을 바뀌고 V 코사인 90만 세타니까 사인으로 바뀌어요. 여기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G분의 V0의 제곱에다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따라오세요. 네. 그런데 저기 1번으로 쏘는 거 있죠? 저기 1번으로 써놨어. 1번. 저 1번 보이세요? GR은 V의 제곱 사인 세타 보이세요? 네, V의 제곱 사인 이거 초기 속도가 V0가 아니니까 V라고 쓸게요. 네. V 제곱 사인 세타 GR. 네, 쏙 집어넣어 여기다가. 그러면 G분의 GR 코사인 세타. 날라가 주지? 네. 맞죠? 요거 쏙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그러니까 S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R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러니까 센터 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쵸? R 코사인 세타니까 얘는 R에다가 저기 아까 사인 구한 거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루트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이니까 사인 저기 보이시죠? V의 4제곱분의 G의 제곱 R의 제곱. 하시면 됩니다. 따라오시죠? 따라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세타가 주어진 문자가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이렇게 구하라고 할 거예요. 뭐를 구하라고 하냐면 S를 VGR로 구하라. 이렇게 주어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여기 세타는. 네.
세타 같은 경우도 지금 세타 제로의 값도 이제 구하라는 거, h의 최대값 되는 거, h 최대값 되는 것도 이제 뭘로 구하라 이렇게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어떤 부분은 이거 좀 수학이 내가 좀 부족한가? 아니 뭐 한가 그러면은 그 부분은 잠시 놔둬도 돼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물론 지금 집중할 거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내가 이 문제를 그러니까 그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나? 분석이 되나? 그거에 집중하셔야지. 나 답 맞았다. 좋다. 왔어. 이 문제 풀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진짜 그냥 그거 쓰레기 공부예요. 알겠죠? 그래서 삽질 공부. 그냥 시간 낭비 공부밖에 안 돼. 지금 해야 될 거는 내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좀 빨리 갈게요. 알겠죠? 몇 문제는 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좀 빨리 할 테니까 좀 끊어가겠습니다.